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충청북도와 도내 대학, 연구기관 등이 바이오 산업의 특화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기존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과 달리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충북과 경남, 광주, 전남을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했습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이란 지자체와 대학, 지역혁신기관이 협력해 지역의 핵심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스스로 지역 발전을 추구하자는 취지입니다.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대학이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의 지역 종주를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충북은 제약 바이오, 정밀 의료기기, 화장품, 천연물 등 3가지를 핵심 산업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충북대를 총괄대학으로 15개 대학과 도교육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44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올해만 국비 298억 원 등 426억 원을 투입하고 앞으로 5년간 1000여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특히 참여 대학들이 우송 바이오텍이라는 연합대학원을 설립해 공동 교육과정을 구축하는 등 바이오 관련 연간 배출 인력을 현재 수요 대비 50%에서 75%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그 혁신이 일단 바탕으로 돼가지고 그거를 전파를 시키면서 다시 기업이나 혁신기관 쪽에서 다시 피드백이 되고 이게 네트워크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충북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주 지역 레미콘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운송 단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경영난과 더불어 개별 회사가 계약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굳은 일이지만 누구라도 거들어야 매듭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체 응답 협상에 충주 지역 레미콘 노조의 무기한 파업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시작해 벌써 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0탕 정도를 해서 벌면 뭐 한 400이잖아요, 400. 400에서 한 200 가까 반 이상은 나가요. 그리고 200 갖고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또 물량이 좀 더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이고. 전국 레미콘 총연합회 충주지회 측은 이번 파업에 9개 회원사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5년 동안 충주 지역 레미콘 운송 단가 상승률은 30%에도 못 미치는 데 비해서 같은 기간 레미콘 차량 신차 가격은 배가 올랐다고 주장합니다. 작년에도 일부 회사가 압박에 의해서 저단가로 계약을 하니까 거기에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그런 불합리함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까지 또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사측은 교섭 방식과 인상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파업이 길어지면서 당사자들이 문제를 풀기에는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는 형국입니다. 충주시의 중재가 유일한 해법의 실마리라는 지적도 이 때문입니다. 얼마를 올려달라고 충주시에서 얘기는 못하지만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만 협상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화 창구를 잘 될 것도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안에 한두 회사의 노사가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태로 운동부 내 폭행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도내 한 고등학교 핸드볼부에서도 폭행 의혹이 제기됐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핸드볼부에서 폭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학년 학생인 A군이 3학년 선배 B군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겁니다. 학교 측은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의견에 따라 가정학습을 시키는 등 당사자를 분리 조치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를 운동부에서 분리하지 않고 강원도 태백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참가시켰다는 부분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학생하고 가해자라고 하는 학생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경기처럼 개인전이면 그 학생에 대해서 배제하는 게 맞는데 단체적 팀경기잖아요. 하지만 A군이 코치한테도 폭행을 당했다고 추가로 피해를 주장하면서 학교 측은 태백에 있던 코치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학교로 복귀시켰습니다. 현재 해당 코치는 선수 간 폭행은 전혀 없었고 자신 역시 선수에게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기숙사를 이탈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 충청북도 교육청은 사건과 별도로 올해 11월까지 도내 학교 운동부 전체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오늘의 뉴스 초점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보도국 안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농가 재난지원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봄철에 찾아온 이상 저온 현상 때문에 냉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지급이 된다고요? 네, 봄이 되면 농가의 손길이 참 바빠지죠. 특히나 시작점이 참 중요한데 한 해 농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봄에 농가의 시름이 참 깊었습니다. 네. 바로 이상 저온 현상 때문입니다. 이때 냉해 피해를 입은 충북 지역 농가에게 97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97억 원이라고 하면 이제 100억 원에 가까운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왜 이렇게 또 피해 규모가 컸던 걸까요? 네, 우선 3월의 기온이 커다란 요인 중에 하나였던 걸로 보입니다. 올해 초 3월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한 2도가량 높았는데요. 이 때문에 봄꽃이 예년보다 한 8일 정도 빨리 피어났습니다. 만개한 곳도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4월 5, 6일과 22일과 24일경 두 차례에 걸쳐서 도내 아침 기온이 2도에서 6도까지, 곳에 따라서는 영하까지 뚝 떨어지며 꽃샘추위가 이어졌는데요. 이때 불어닥친 강한 꽃샘추위로 일찍 피어난 꽃눈과 모종이 결국 얼어붙고 마르는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도내 농가 9,800여 곳, 면적으로는 4,100헥타르에 이르는 규모의 냉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 3, 4월에 찾아왔던 이상 기온 현상 때문에 농가들의 피해가 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역별로 좀 피해 규모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충청북도는 5월과 6월 본격적인 착과 시기에 맞춰서 보다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충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충주시가 약 1,350헥타르, 그러니까 축구장 1,800개 이상의 면적으로 가장 많았고요. 괴산이 854.4헥타르, 영동이 624.9헥타르 등 도내 7개 지역에서 냉해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작목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과가 2,000헥타르가 넘는 규모로 가장 큰 피해를 봤고요. 뒤이어 복숭아가 1,140헥타르, 옥수수는 340헥타르 가까운 냉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 배나 자두, 또 감자 피해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요. 그래도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보상이 좀 된다니까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온이 또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돌발해충 부화에도 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해충이나 곤충 등의 부화 시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월동 중의 온도라고 하는데 네. 동절기인 작년 11월부터 또 올해 3월까지의 평균 기온을 내봤더니 3.3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평년 기온보다 한 1.7도 정도 높았던 수치인데요. 이렇게 기온이 동절기에 좀 높았다면 훨씬 더 부화율이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혹은 기온에 따라서 늦게 부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온도가 이 돌발해충 개체수에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까? 올해는 사실
사실 그 해충 관련된 뉴스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얼마 전부터 정말 수백 마리의 벌레떼가 나타났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민원 접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노래기나 매미나방 그리고 흰불나방 같이 돌발 해충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집 담벼락이나 가로수 같이 어디든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건데요. 네. 해충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났을까 또 궁금하실 겁니다. 네. 매미나방을 예로 들면요. 우선 지난해 충북 단양 등 일부 지역에서 다수 발생했었죠. 그때 매미나방이 산란 상태, 그러니까 아린 상태에서 겨울철 이상 고온 때문에 월동 치사율이 낮아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부화 개체수가 급증했던 겁니다. 매미나방 애벌레는 나무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어서 해를 끼치기 때문에 방제에 총력을 기울였었는데요. 유충을 제거하는 1차 방제에 이어서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면 그 번데기를 수집해서 소각하는 2차 방제까지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돌발 해충이 좀 늘면서 이 수목 병해충 피해도 늘고 있다고 해요.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이 공립나무병원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목의 병해충이나 그리고 이 생활권에 있는 수목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원수는 물론이고요. 또 감이나 밤, 대추 등 과수를 대상으로 병해충의 조기 진단과 처방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직접 찾아가서 진단하기도 하고 유선으로도 진행하면서 해마다 140건 이상 상담해 왔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90건 정도 처리했다고 합니다. 수목 진단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피해 내용이나 사진 등 이 관리 내용을 준비해서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나무병원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